안녕하세요. 최적원의 어른학교 최적원입니다. 긍정학원 145일째 얘기 좀 들어보고 있고요. 제 몸이 좀 약해지니까 마음은 조금 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줄여드리는 삶을 목표로 가고 삽니다. 돈은 즐거운 거고요. 다른 사람과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몸의 변화, 마음의 경계. 아픕니다. 그 전에는 젊음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병원을 다니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요. 눈도 점점 더 침침해져 갑니다. 한 달 전에 새로 맞춘 안경이 오히려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요 안경인데 안경점을 다시 찾으니 이제는 눈에 힘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쓰던 안경은 그냥 적당히 했대요. 그냥 적당히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적당히 가까이 있는 것도 보이는 그럭저럭 보이게 맞춰놓은 안경이었는데 그때는 건강도 했고요. 힘도 있다 보니까 잘 보였던 거고 이제는 몸에 힘이 붙이니 그렇게 엉거주춤 맞춘 안경은 이제 잘 안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뿐만 아니고요. 몸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목 디스크, 목 통증은 목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왼쪽 팔로 전 내려오더라고요. 제 팔결이 아닌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랬는데 무려 4개월간 치료를 받고 나서야 간신히 좀 나아졌습니다. 나아졌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치료를 위해서 5곳 이상의 병원을 좀 다녀봤고요. 도수 치료만 15번 이상 받았습니다. 진짜 치료가 된 게 다행이었지. 자칫하면 목 디스크 수술까지도 고민해 볼 정도로 되게 아찔했습니다. 목이 좀 낫고 나니까 다리에 고관절이 문제더라고요. 다행히 뼈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힘껏 힘줘서 움직이면 짜릿합니다. 찌릿찌릿합니다. 걸핏하면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지만 최대한 늦추고 싶어서 건강관리에 힘쓴다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픈 상황 중에 가장 최악은 지난달이네요. 4월 25일 날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집에서 씻는 도중에 갑자기 눈앞에 풍경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도는 겁니다. 간신히 씻는 것을 마무리하고 누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빙글빙글 화면이 도는 거예요. 뭔가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큰일 났네.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아이들한테 문자부터 보냈어요. 경호야, 사랑해. 찬호야, 사랑해. 혹시 모르는 두려움이 저에게 그 말을 하도록 꼭 이끌더라고요. 사실 안 하던 말도 아니고 아이들이랑 관계가 회복되면서 곧잘 하던 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꼭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 조금씩 이렇게 솟아나고요. 단단해진다는 것도 같이 느낍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두루뭉술에서 나다움으로 좀 바뀌어가야지 않을까라고 바뀌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저를 맞추기에 되게 바빴거든요. 제가 23살에 회사에 입사를 좀 했는데 딱 20년이 됐습니다. 나이 어린 제가 그때 형들 뭐 이렇게 계신 분들한테 가서 술자리에 가도 얘기할 게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낄 만한 자리도 아니고 경력도 짬밥도 그런 것들이 제가 낄 자리가 아니어서 그냥 조용히 웃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산 지가 벌써 20년째입니다. 그런 것이 습관이 되어 20년 가까운 시간을 술자리에서 그저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굳이 저를 내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각을 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의견을 강하게 표출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삶에서 조금씩 탈피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파서 죽음의 순간에 가까이 갔다고 느꼈고 주변에서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남의 일이라고 당연히 안 죽었으니까 다른 분의 일이죠. 근데 그게 마치 저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나이가 비슷한 분들 중에서 종종 세상을 떠나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다움이라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나다움, 의식적으로 죽음을 고민해 봤을 때나 어지럼증이 심해서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사실 아쉬움은 없었어요. 절박했기에 뭐 시간이 뭐 하루 이틀이라도 주어졌어야지 아쉬움을 느끼는데 당장 뭐 가나? 죽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없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아플지, 내일은 기약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100개 중에 100개 전부 다 그냥 저의 생각을 숨기고, 아유, 그냥 넘어갔거든요. 나는 언제든지 있는 미래가 있으니까 그냥 다 넘기고 갔는데, 이제는 100개 중에 한 9개는 넘겨가는데, 너무 심한 거 한두 개 정도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오늘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조금씩 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솟아나고 있어요. 이렇게 솟아나고 있어요. 마흔, 진정한 사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도 방문을 닫고 살았고 저희 아이들도 방문을 닫고 살았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그랬고 다른 집 아이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았거든요. 문을 닫는 것의 정의는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나하고 저기하고를 경계를 딱 세우는 거죠.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분리된 공간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었고요. 사춘기에 이런 공간에 대한 경계만 세울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한 경계도 세워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경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마음의 경계가 없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딱 꼭두각시처럼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야, 너 틀렸어. 이렇게 해봐.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조종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야, 너 여기가 저기가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지. 왜 넌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있다. 나이지만 내가 아닌 것처럼 또는 싫은데 좋아하는 것처럼 아니면 틀렸는데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스스로 나를 의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에 대한 경계가 없다면요. 예전에는 마음의 사춘기를 경계를 세우는 것들을 10대에 하고 넘어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사춘기를 넘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마음의 경계가 없이 아니 살아가야 했습니다. 20, 30대에는 억지로 마음의 경계를 누그러뜨려야 했고요. 직장 경력으로도 직위로도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늘 동조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틀리면 틀렸고요. 맞으면 맞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살았죠. 야, 너 업무 그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얘기하면 네, 죄송합니다. 똑바로 할게요.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40이 넘어가고 몸에 힘이 하나 둘씩 빠지니까 반대로 마음의 경계가 뚜렷해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보입니다. 힘이 강할 때는 몰랐던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요. 그리고 오늘의 소중함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그저 내가 너무 싫어하는 상황은 피하고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마음 지켜가면서 살고 싶어져요. 만약 제가 20대 또는 30대 때 저의 글을 보았다면 아마 전혀 공감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튼튼했으니까요. 아픈 거 별로 없고 특별한 거 아닌 병원 안 가고 이랬거든요. 하지만 저의 목표는 나와 똑같은 사람 단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게 저의 이야기의 목표입니다. 만약 지금 막 40이란 나이를 지나가고 몸이 조금씩 아파지며 아이들이 고등학생 언저리가 되는 저처럼 빨리 아프고 빨리 아이들을 킨 그런 분들이라면 저의 이야기가 아주 조금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배운 것을 나눠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드리는 최재권의 어른학교 최재권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